일본이 삼성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일본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름잡았었죠. 한때는 미국마저 세계 1위 국가인 미국마저 비메모리에 인텔도 있고 그 일본을 경계할 정도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파나소닉의 반도체 산업 철수 후로 지금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산업 정도 제외하고는 마치 원자 폭격이 떨어진 나라처럼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수백 조를 반도체에 쏟아붓는 지금의 중국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말하는 거죠. 반도체는 분명 미래 국가 산업 경쟁력에 한 나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고, 이를 일본 정부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뒤처진 자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도 그렇고 TSMC, 인텔 등의 이런 해외 업체를 결국에 유치해서 일본 업체와 공조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인텔도 여기 포함된 개념이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일본 정부가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지 연구기관과 공동 개발을 전제로 TSMC나 삼성전자나 인텔 등에게 수조 원, 수천억 엔, 일본 단위로 보면요,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결국에 보도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대상이 빅3입니다.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TSMC, 이렇게 빅3가 되는 거죠. 결국에 메모리 1위, 파운드리 1위, 그리고 비메모리 1위, 이렇게 1위 업체들한테만 뭔가 지원을 해서 일본 업체들과 좀 공조를 할 수 없냐, 요런 뉘앙스를 가고 있어요. TSMC는 이미 지난해 11월 도쿄 대학교와 반도체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소도 설립을 했고,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침체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회사 전문성을 활용하기 바란다, 요런 그걸 보고 있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 잡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대만, 미국하고 비해서 일본이 형편없는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하고의 협업 없이 일본이 뭔가 반도체에서 선진 그런 R&D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본이 재료나 장비 쪽을 일단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해도 선진 기업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조 원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점에서 이제 작년 7월 아베가 추진했던 한국에 대응해서 수출 규제를 EUV PR이라든지 플로리폴리미드 이런 거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게 얼마나 좀 이런 산업에 대해서 무지한 행동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때는 수출 규제를 하고, 이제는 또 자기네들이 반도체 장비나 소재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정 업체들, 실제 생산하는 업체들의 그 공정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지식들, 공정 효율화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재료나 공정이 결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실리콘 카보나이드 링이라든지 SCI 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려면 이제 애칭 공정이, 공정 엔지니어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자면, 때문에 일본이 그럼 필요하니까 이제 돈을 좀 줘서라도 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작년만 해도 자기네들이 이제 UV, PR, 플로린, 폴리미드, 불화소소 이런 거 핵심 소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들 우리가 안 주면 반도체 못 만들어, 공장 올스톱 시킬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을 또 했던데,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렇게 돈을 주고라도 배우고자 하는 이 부분은 경제산업성, 즉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제 그거를 조금 이야기하고 산업에서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 수출 규제는 아베가 내부 정치용 이벤트 쇼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출 규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일본이 굉장히 악수이고 이거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를 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이건 것들을 한다고 해서 현격하게 벌어진 한국과의 반도체 경쟁력 차이를 일본이 뭐 다시 어느 정도 온다거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장비나 소재를 좀 선진화시키는 데 있어서 삼성이나 TSMC, 인텔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어떻게든 협력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 일본 입장에서는 맞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3년 전에 홍콩에서 실종이 됐었죠. 중국 재벌 샤오 젠화 회장이 한 200조 규모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중국 정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이 중국 정부가 샤오 회장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추측성 기사들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완전 폐쇄적인 중국 공산당 정부의 그 속속들이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뭐 공식적인 발표나 이런 게 없어서 알 수 없었는데 금요일이었죠.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화샤 생명보험, 태난 생명보험, 그리고 신스다이 신탁 신화, 신탁 등 6개의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접수해서 관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감독위원회가 또 뭐 신스다이 증권이라든지 고성증권 등 3개의 증권회사의 경영권을 접수 관리한다는 방침을 또 공고했습니다. 즉 총 제가 6개의 은행 그리고 3개의 증권회사 9개의 회사의 주인이 하루 만에 민간인에서 샤오 회장에서 정부로 200조의 규모의 재산이 이제 정부로 귀속됐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개인이 쌓아 올린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 그 홍콩 언론이나 이런데 언론의 반응을 살펴보면 경영권이 박탈된 회사들은 모두 부패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고 샤오 회장의 밍텐그룹 계열의 회사들이다. 그래서 샤오 회장이 대리인을 앞세워서 직간접적으로 다수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심각한 금융안정 위험 요인으로 보고 우려를 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가 샤오 회장을 마음에 안 들어 했고 중국 개혁 개방 초기부터 이제 금융업을 해가지고 불을 쌓아 올린 뭐 그런 분인데 이 샤오 회장의 어떤 스탠스가 중국 정부랑은 조금 달랐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 무더기 경영권 접수를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국도 왜 이런 경영권 접수를 했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정보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크게 은폐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크게 뭐 이게 데이터에 그 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저도. 근데 뭐 여러 가지 인사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게 합리적이었는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샤오 회장도 실종이 됐지만 중국의 부동산 재벌 런즈창 회장이 2월에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서 3월에 실종이 됐죠. 그리고 우한에서의 참상을 좀 고발한 변호사이자 시민 기자분이 있는데 천추스 씨, 이 부분도 2월에 이분도 실종이 됐습니다. 이거 정말. 그리고 중국의 방영 활동을 비판했던 팡빈 씨도 2월에 실종이 됐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런 참상은, 이런 독재와 참상은 제가 뭐 여기서 강하게 또 비판을 하면 저도 뭐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런 일들이 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어떻게 하루 만에 개인 재산이 2,000조가 국가가 그거를 뭐 공식적으로 뭔가 그 법원에 판결을 받다거나 아니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고 그런 어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200조를 국가가 가져가고 이런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참, 요 정도로 오늘 원래 ARM,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요즘 어렵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그래서 ARM에 대한 그 ARM이 반도체 설계 업체죠. 그 저전력 반도체 쪽에서 원래 CPU 쪽인데요. 요즘 95%의 스마트폰 그 AP를 만드는 회사는 ARM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인텔이 이쪽 CPU 쪽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전에도 강했는데 ARM이 그 인텔은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저전력 CPU로 가야겠다 하면서 모바일 CPU 즉 AP 시장을 두드렸고, 그쪽에서 나는 생산은 분업을 해가지고 생산은 외주화를 주고 그 다음에 설계만 하겠다, 팹리스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주 핵심적인 아주 수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ARM의 그 라이센스를 활용하면서 로열티를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2016년에 소프트뱅크가 이 ARM을 인수했는데 그 이후에 소프트뱅크가 지금 굉장히 휘청이고 있죠. 올 1분기만 해도 16조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상 최악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ARM을 매각하면 뭔가 그래도 다른 것들과 함께 앞으로 1년간 원래 50조 정도 부채 절감이나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런 매각 검토가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누가 그 인수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냐, 그게 뭐 다른 진영이냐, 뭐 애플이냐 따라서, 만약에 안드로이드 진영에 있는 삼성이 ARM을 인수하고 만약에 애플한테, 그럼 당연히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하겠죠. 그 다 기반이 되는 그 설계 라이센스를 ARM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한 경우에 나는 이거 설계도 독점 사용하겠다, 물론 그 현실성이 크게 없지만, 근데 가능한 이야기예요, 법적으로는. 그럼 독점 사용하겠다 하면 상대방은 완전 사망 선고를 받는